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사 발언 정점까지 온 느낌입니다. 굉장히 입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급기야는 오늘 26일이죠. 탄핵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까지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기문란 사건 헌정문란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랄까요? 사건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기문란, 헌정문란의 사건의 성격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의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국가 권력을 범죄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활용한 거다. 국가 권력이 범죄 활용, 사건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거다. 이건 최종적인 책임이 대통령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국가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이종섭 건은 최상병 건과 별도로 특검을 해야 한다. 즉, 진상 규명의 방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대통령의 탄핵에 있다.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기를 꼭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사 관련 발언 여러분과 함께 모시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사 발언 아주 지금 정점까지 온 느낌입니다. 굉장히 입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거칠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26일이죠. 이재명이 이제 윤석열 탄핵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까지 시사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된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15일 울산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슴이 일 안 하고 더군다나 주인을 넘보면 업신여기면 혼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다시 쓰지 말 뿐만 아니라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머슴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된다. 뭡니까?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뒤에 또 더 있었지만 이제 중요한 것만 뽑아내면 19일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권자해서 내쫓지 않았느냐.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종은 해고해야 된다. 해고라는 말,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 국민에 대한 이제 종복,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라고 보고요. 해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중도에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24일 서울 수서에서 유세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25일 경남 김해에서 유세하면서는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없으면 낫지 않겠느냐? 역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죠. 여태까지는 이제 탄핵을 이제 암시하는 또는 은연중에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정말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탄핵의 내용과 방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했느냐? 이 소위 진보 좌파의 정치인들의 성지죠.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권력을 범죄에 활용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국가 최고 책임자와 관련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최상병 사망 사건 이제 진상을 이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이제 수사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호주 대사죠. 을 이제 호주 대사 임명해서 이제 조속히 이게 출국시킨 이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이 국가 최고 책임자와 관련이 있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어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200석이 나오면 당연히 탄핵을 추진하겠다.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탄핵을 추진하겠다. 물론 그 전에 특검 추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6일 발언 풀 워딩을 살펴보면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에요.
소위 그 최상병 이 순직 사건 진상 은폐와 관련된 이제 수사 뭐랄까 가장 중요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 호주 대사의 출국 문제 관련해서 이것은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기문란 사건이고 헌정문란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국가 권력을 범죄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 최고 책임자가 이 모든 일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번째로 이종섭 건은 최상병 건과는 별도로 특검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최상병 사망 의혹 진상 은폐 사건 관련해서 이제 특검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이종섭을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시킨 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건 별도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선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으면 특검도 하고 내친 김에 탄핵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시사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기문란 사건 헌정문란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랄까요? 사건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국기문란, 헌정문란, 예, 사건의 성격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의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국가 권력을 범죄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활용한 거다. 국가 권력의 범죄 활용, 예, 사건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거다. 이건 최종적인 책임이 대통령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국가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이종섭 건은 최상병 건과 별도로 특검을 해야 한다. 즉 진상 규명의 방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대통령의 탄핵에 있다. 특검을 통해서 국기문란, 헌정문란, 법질서 파괴 이것이 드러나면 윤석열 대통령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그 의도는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지지층 결집이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을 지지한 여러분들 흔들지 말고 이재명 나를 지지해 주시고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서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몰아주십시오. 이거죠. 두 번째,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과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슬로건이 뭐죠? 3년도 너무 길다. 검찰 권력, 검찰 독재 종식하자. 이게 조국 혁신당의 구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좀 더 급진적인 이게 뭐랄까 반윤이죠. 반윤석열 세력들을 조국 신당에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신당과 내가 경쟁해서 잃어버린 우리 지지자들을 찾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탄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의도는 대선 결과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복이죠. 대선 불복.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정도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민주당 지지층이 진보층 위주로 돼 있다 하더라도요. 진보가 전부 다 극단적인 좌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진보도 있어요. 온건한 진보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말 악몽으로 기록될 두 번의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1987년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을까? 난 중도층 또는 지지층 일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조국과의 선명성 경쟁은 좀 효과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으로 빼앗긴 지지층 일부를 되돌려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죠. 사법 리스크 방탄 이거는 어림도 없죠. 지금 7개 혐의에 7개 사건이죠. 7개 사건에 11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총선과 관계없이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소환 나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강제 구인장 얘기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총선과 관계없이 그리고 총선 후에는 더 속도를 붙여서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법 리스크 방탄을 할 수 없을 정도로는 나가지 않나. 제 희망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걸 희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제 전망을 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선 결과 부정 이거는 정말로 중도층에게는 이게 어필할 수 없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중도층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선출해서 뽑은 대한민국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를 대신하는 인물인 대통령을 함부로 이 탄핵의 도마에 올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1987년 그 당시에 3월 달에 이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5월 10일인가요? 제가 생각이 5월 14일인가? 네. 그때쯤 이게 탄핵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4월 총선이 있었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반탄핵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탄핵을 추진했던 그 보수 진영에 이제 역풍을 불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이 그때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탄핵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16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로 넘어가서 결국 이게 3월 10일이죠. 예. 그래서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죠. 그리고 두 달 뒤에 이제 5월 9일날 대선을 치러서 5월 10일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 번의 기억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불행한 아픔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탄핵 발언,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대한민국의 국민은 양극화되고 또 분열되고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상처를 안게 되어 있고요. 또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인 발언이 자칫하면 설화를 낳습니다. 설화. 입으로 말로 빚어지는 화죠. 벌써 뭐 이직 발언 같은 거 기억하시죠? 인천 계양을 돌아다니면서 설마 이직 아니겠지? 이직 아니겠지 하면서 소위 입원을 찍는 지지자들, 국민들을 비하한 발언, 이직 발언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셰셰 하면 됩니다. 중국 눈치 보기, 대중국 저자세, 셰셰 발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화에 속하는데, 이런 식으로 탄핵 같은 이 어마어마한 말들을 함부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언제 또 다른 설화를 부를지 모릅니다. 막말의 피로감 느끼는 국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재명 대표는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하건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정 최종 판단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최종 판단이 먼저 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